주제는 스폰서와 함께해야 속도가 납니다. 근데요, 나부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이 이제 6년 차가 됐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질문 사항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얼추 다 비슷하긴 한데 요즘 들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은 진짜 중산층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찌질이 정말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어서 막 애터미를 시작했다면 정말 나는 연금도 받고 난 여유도 있고 난 지금 중산층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자식들의 걱정을 위해서 3대 상속이 되니까 요즘에 상속세도 막 장난 아니죠. 뭐 건물로 주자니 막 폭탄 맞고 막 이러니까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지금 한 60대 이상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시간은 100세 인생이라서 시간은 많이 남는데 뭔가 딱히 내가 여유도 있고 근데 뭐 사업하자니 애매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애터미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래도 내가 능력이 있고 사업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뭘 많이 질문을 하냐면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쵸? 근데 저는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애터미요? 애터미 그냥 열정적인 거?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을 사는 거? 뭐 멤버십? 뭐 이랬다면 지금은 제가 이제 시간의 경험이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멘토가 중요하다.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A코어 체크리스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요즘 제일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담을 나에 맞는 멘토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애터미를 해도요. 어떤 데는 그만두지 않고 쭉쭉 성장돼서 잘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쭉 갔다가 확 쳐져가지고 또 그만두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멘토가 중요하구나. 우리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제가 정말 내가 멘토를 빨리 상담을 하고 알았다면 그 신뢰도가 빨리 깊어서 알았다면 내 사업 속도가 6년까지 안 걸렸을 텐데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세워라 내어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다 내가 왜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보다는 어때요? 그만두면 야! 애터미 돈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야! 절대 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회사 탓, 뭐 스폰서 탓, 남 탓 하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꾸준히 하면서 그만두지 않고 제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 탓이었구나.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빨리 알아들어야 내 파트너도 빨리 알아듣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알아들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한 3년은 해야 알아들은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면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못 알아들었네.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못 알아들었었던 적이 많았었던 거야. 내가 알아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더디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멘토를 찾아라요. 그쵸? 근데 저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폰서님 우리가 재심합력 나 혼자보다 내 멘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내 스폰서까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도 생기고 이제 스폰서의 자세로 가다 보니까 스폰서가 있어도 똑같은 마음을 알겠죠. 그 스폰서도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대실적 파트너는 내가 괜히 막 내가 후원 동행도 요청하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그분도 본인 소실적이 있을 텐데 좀 시간 뺏기 너무 미안하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덕호 총장한테 상담을 했어요. 총장님, 제 위에 스폰서님들 중에서 혹시 소실적인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소실적이면 그래도 당당하게 같이 이렇게 제가 잘해주면 제 심합력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멘토가 많으면 좋으니까. 그랬는데요. 뭐라는지 아세요? 송영빈 총장님 딱 하나밖에 없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위에는 스폰서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서 스폰서가 파트너를 볼 때는요. 무지 파트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는요. 평생 갈등 구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스폰서가 나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쵸? 저도 물어봤다니까요. 스폰서한테 내가 소실적으로 좀 친해질 수 있는 스폰서, 왜냐면 제가 모르는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 같이 많으면 다양하게 제가 뭐 여성분들, 뭐 감성적인 분들, 뭐 이렇게 액티브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뭐 그런 멘토가 많이 있으면 제가 다양한 사람을 후원동에 할 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송영빈밖에 없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위를 생각해보면 아마 5명도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상담하고 있는 스폰서가 몇 명인지를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10명 절대 안 되고요. 5명이면 그나마 많은 거고요. 그렇다면 뭐야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전략을 잘 짜세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있어야지 정말 다양하게 내 사업,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붙일 수가 있고, 내 조직이 더 활성이 잘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거꾸로 스폰서를 내가 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내가 열심히 스폰서님 도와주세요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스폰서를 땡겨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뭘 좋아하냐면 남들이 똑같은 생각하면요 꼭 반대로 생각해요. 다 이쪽으로 가면 저는 꼭 거꾸로 역발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든 지금 자본이 있을 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회장님도 그랬어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기존에 다들 스폰서가 나 안 도와준다고 불만을 갖고 있을 때 그럼 나는 스폰서를 어떻게 땡기지?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애터미 시간을 계속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스폰서를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요,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이니까 필요 없지가 아니에요. 저는 최낙균 단장님이 예전에 본부장님이셨을 때 제가 열심히 최낙균 단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 저한테는 대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없죠. 근데 그분의 강의 속에 정말 중요한 요즘 들어서 제가 그분의 강의가 아주 주옥 같은 게 있었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덕호 총단장님한테 된장찌개 먹는 것까지도 보고했다. 막 안보 전화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무슨 남자끼리 무슨 된장찌개 먹는 것까지 보고를 해?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조직이 커진다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라는 그 강의성 말에 그냥 잠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덕호 총단장님과 연결이 됐을 때 항상 전화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총단장님 대박 그랬어요. 왜? 사람이 일단 에너지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별일도 아니에요 사실. 누구 만나는데 그 누구 만나는 것도 항상 대박 났어요. 대박. 제가요 한강식당을 갔는데요. 체육 선생님이요 대박이에요. 대박.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대박이 설상 아니더라고 해도요. 쟤는 참 에너지가 있다. 긍정적이라는 그런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스폰서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일단 머릿속에 각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최낙균 단장님의 강의 속에서 저만의 매뉴얼이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하고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직장
상사는 아니지만 직장 상사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어필을 하게끔 내가 출근 보고를 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맨날 막 사진도 찍고 막 계속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막 그런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위에 임페리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거꾸로 애터미 비주얼 딱 봤을 때, 아, 우리 신랑이 나오면 대박인데?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어요. 우리 신랑이 나오면 대박인데, 종손이야. 아, 종갓집에 인맥이 많아. 그 명단을 그렸을 때, 아, 우리 식구들은 다, 우리 시댁의 식구들은 다 잘나가지고, 나로는 절대 안 되구나. 그럼 능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 주례를 부탁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제가 막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주례 부탁으로 인연이 됐다가, 처음에는 뭐 이대호 총장이 뭐 상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총단장님만 비전, 내 주례를 서주면 야 그걸로 애텀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봐 주겠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례를 부탁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막 보고를 했죠. 근데 주례는 안 해주셨어요. 워낙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미국 가셨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이틀 전에 미국 가셔갖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해외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담 개념이 아니라 총단장님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막 하고 있는 일을 막 보고를 막 계속 꾸준히 하면 그냥 이모티콘만 띄고 오고 아니면 냠냠 씹히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저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쳐다보겠어? 하다 만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반드시 이제 애터미에 꼭 내가 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다 보니 꾸준히 했는데요. 그게 딱 몇 년 걸렸냐면 1년 8개월 만에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나요. 총단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화를 1년 8개월을 봤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보고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저의 열정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간절함, 난 되겠다라는 확신, 그 에너지죠. 그래서 1년 8개월째 됐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가 80%다.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제가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 성장할까요? 성장은 하지만 슬럼프가 와요,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 정말 누군가 정말 멘토가 없으면 정말 진짜 아무리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해외 사업 했을 때, 야, 애터미 사업 만만하지 않네. 쉽지 않네. 딱 그 슬럼프 찰나에 정말 총단장님이 정말 그 단비 마냥 딱 저한테 뭐 하고 있냐고, 사업. 그러니까 제가 통역사도 없이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열정을 보고 총단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매일 보고해가요. 총단장님의 말 속에 저는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 기회가 왔잖아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다가 그 기회가 딱 와서 매일매일 보고한 게 1년 8개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총단장님이 아 얘는 성공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게 각인이 어때요? 됐죠? 그러니까 제 파트너를 만나주더니 내 파트너는 어때요? 나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위에 스폰서들이 있을 때 그러면 최낙균 단장이면 뭐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다 위에 스폰서들이요. 다 고마운 존재인 게 뭐냐면 산하가 많으면 버겁죠. 점점 많아지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젊은 분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인가? 그 뇌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3번 쓰러졌는데 우리 애터미 또 SOS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또 최낙균 단장님한테 SOS 그 추천서를 받았죠.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스폰서는요 안 보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꾸준히 하고 있으면요 그 스폰서에 각인이 되면요 반드시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말고요. 항상 바빠도 그분이 이해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도움을 받는 날이 와요. 신학균 단장님도 제가 대실적이니까 부탁 같은 거 제가 할까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진짜 그냥 1년도 아니야. 그냥 5년 안에 꼽으라 그러면 10개도 안 돼요. 부탁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다 머릿속에 각인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한번 딱 요청했을 때 바로 콜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내 사람으로 내가 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실적이라고 대실적한테 막 스폰서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스폰서도 바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스폰서도 생존, 균형, 속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인정하고 인지를 하셔서 그걸 기다리면서 툭툭 계속 안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냄비형, 뚝배기형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엄마보다 위에 달린 BYC에 있으셨던 그 대리점인가 하셨던 사장님이 정말 여러분 몇 년 만에 나온 줄 아세요? 9년 만에 나왔어요. 9년.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제가 뭘 느꼈냐면 능력이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반팽이야. 막 그렇게 예단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치만 제가요. 정말 애터미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정말 애터미의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위에 달린 분이 위에 달려서 스폰서요. 근데 그분도 9년 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저한테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계속 유튜브도 보고 막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팀장님이 되셨는데 한쪽이 국장이 5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9년 만에 그분이 나왔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 애터미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BYC가 계속 하얀 길이었을 때 그때 딱 나오셨는데 저한테 식사를 해주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스폰서로 봐줘서 고맙대요. 스폰지로 안 봐서 고맙다고. 왜냐면 보통 9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내 위에 달린 거지 스폰서라고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스폰지로 볼 줄 알았는데 스폰서로 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파트너 데리고도 오셨어요. 내가 스폰서까지 관리를 하냐고. 근데도 제가 막 그러면 어때요? 스폰서인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늦게 나왔는데 또 파트너 소실적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걸로 또 삐그덕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치만 여러분 그건 아주 조그만 그래서 크게 안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이 와도 다 왜? 그분이 나중에 잘 됐을 때도 같이 또 윈윈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국장님 내가 지금은 소실적이지만 대실적을 키워서 꼭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9년 만에 나와서 한쪽에 국장이 5명인데 소실적 따라가면 쉽지 않죠. 그치만 그분도 말이라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날이 진짜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그쵸? 갑자기 그쪽에 막 중국 사람이든 해외 사람이든 어떤 사람 딱 붙였는데 거기 확 커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은 저는 사람은 항상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슬럼프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도 바뀌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좋구나. 스폰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 때가 지금이지 아니어도 반드시 같이 손잡을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에너지 있게 네 감사드려요.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걸 복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나는 한 사람한테 뱉은 것 같지만 내 파트너가 아까 많다 그랬죠. 10명이 들으면 그 10명이 똑같이 스폰서 욕하고 불만이 많고 나는 도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맨날 불평불만이면 그 10명이 또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 있게 복제 사업이라는 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인지를 해서 항상 긍정적이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막 열성적인 파트너가 없을 땐 모르는데요. 파트너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요. 스폰서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낙균 단장님이 그때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상담은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조금 헷갈렸어요. 그때는. 아니 왜 사업이 잘 될 때 상담을 해야 되지? 안 될 때는 오히려 내 사업이 지체되고 있거나 안 될 때는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그때 솔직히 아니 왜 안 될 때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는 무슨 사업이죠? 열정, 비전 사업이죠. 열정과 비전, 왜냐면 우리는 아무 강제 조항이 없고 그리고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된다는 미래를 그리고 3년에서 5년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시행착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갖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한테 맨날 전화할 때마다 스폰서님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또 거절받았고요. 저쪽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그 스폰서가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다 보면 어떠냐면 저기 그림이 나와요. 저 다음 사람들 들어오면 다 복제돼서 골치가 아파지겠구나. 머리에 생각이 딱 각인이 돼요. 그치만 내가 막 에너지가 막 있어. 그러면 그 스폰서는 저기는 안 봐도 나중에 조직이 생기면 아주 액티브하게 꽉 왁짝 찍어 막 폭발 되겠구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매출이 지금은 저조해도 엄청 커지겠구나.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옆에서 이렇게 멘토님이 하는 거를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랑 통화하는 걸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파트너분들이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잘 지시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난 것 마냥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다 보잖아요. 이렇게 멘토님의 얼굴을. 그럼 벌써 불평불만의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보면 총장님 얼굴도 일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쭉 빠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자꾸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에너지 사업이구나. 그래 열정 사업인데 내가 내 자신을 딱 까먹게 마이너스 되게끔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저는 항상 안 돼도 됩니다. 대박입니다. 막 그랬더니 그 파트너 똑같이 복제된 게 진짜 대표적으로 정혜진 사장님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제가 중간에 역할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폰서하고 파트너를 붙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총단에 너무 바빠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국장, 팀장급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보통 어떻게 얘기를 사람들이 하냐면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 여기 이 사람 연결만 자꾸 시켜주고 끝을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연결시켜줄 테니까 알아서 좀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 사람 잘할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 좀 이렇게 관리 좀 잘하면 잘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폰서는요 이 파트너를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내 사업 지금 스폰서 사업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의 키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연결시켜주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에서. 근데 스폰서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한 키라고 하면요. 만나죠. 하지만 거꾸로 그 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열성적이고 잘하니까 그 사람 밑에 도와주려고 만난 건데 거꾸로 스폰서 사업으로 여기 연결시켜드리니까 후속 관리 좀 잘 하시고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네네네 스폰서는 하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꾸준히 후속 관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간자가요. 내 파트너 소개하는 사람과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까지는요. 내 중간다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면 한 번 보고 만난 사람한테 앞으로 후속 관리 좀 해주시고 이러면 이게 연결이 되겠냐고. 뭔가 어색하잖아요. 만나는 이유가 뻔히 애터미 때문에 만나는데 그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뻔히 스폰서가 전화하는 이유가 애터미 때문에 전화 오는 거 아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중간자 애터미의 스킬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할 때 스폰서를 붙여줬을 때 스폰서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비전 제시도 되고 그 사람 빨리 알아듣니까. 그치만 그 중간의 역할, 내가 하는 역할도 최선을 다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혜진 사장님이 센터를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는 저보다 총단장님이 다양한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연결을 계속 시켜줬을 때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계속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없어도 정혜진 사장님이 다이렉트로 총단장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서 근데 정혜진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스폰서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더래요. 지금 어떤 단계고 계약을 이렇게 했고 미뤄졌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 중인 거 어떻게 하고 있고 너무너무 구구절절 아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중간다리 역할자가 다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잘하려면요. 그 연결 있잖아요. 스폰서들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리더분들이 그래서 우리 중간 리더들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중간 리더분들이 중간 소통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진단을 내려주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해줘서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두통약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스폰서한테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딱 한 번의 얘기를 만났을 때도 요 사람을 대해서 딱 파악을 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제대로 상담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스폰서를 맨날 붙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해지면서 내가 내적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파트너라는 자세가 아니고 항상 내가 스폰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파트너처럼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사업 속도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복제 사업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스폰서랑 연결을 했는데 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사람인데 스폰서가 좀 관리 좀 잘하면 진짜 잘할 사람인데 관리를 잘 안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론데 스폰서가 그냥 한 번만 딱 연결을 해줬는데 바로 막 그냥 진짜 반팽인데 이 사람 막 계속 후속 관리하고 막 만나.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키맨이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때가 아니냐? 당장 때는 아니어도요. 참고 기다리면 때가 와요. 저도 때가 왔잖아요. 그 시기라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갔다 이거예요. 꾸준히 하면서 계속 영차 열심히 해서 내가 해야지 하면요. 반드시 내가 스폰서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자꾸 익숙치 않아도 열심히 진짜 팔로 다니시기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계보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최낙균 단장님의 강의가 그때 당시에 참 좋았구나. 딱 끝나면요. 딱 애프터를 해요. 그러면 그 거의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 정도가 종로에서 이렇게 막 다 참석을 하셔요. 최낙균 단장님 강의에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끝나면 사람들이 최낙균 단장님한테 인사하려고 막 줄을 쫘르르 쓰는 거예요. 쫘르르 쓴 다음에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갖고 다니셨어요. 이게 종이가 뭔가 했더니 계보도 그 짧은 시간에 그 5분 10분 안에 막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요새 여기 있는데요 막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는 뭐예요? 부자가 되려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공자를 컨닝하라죠. 보니까 다들 뭐 계보도를 막 그리는 걸 보고 저도 이거를 하세요가 아니고요. 저도 어느 순간 계보도를 막 그렸어. 계보도를 막 그리면서 솔직히 상담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 했어요. 실제 제가 정확히 맥을 가지고 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그리니까 다 그려놓고 여기 누구 있어요. 그냥 그러고 끝. 그게 상담이었어요. 제 1차. 처음 그냥 옆에 거 따라해가지고 그때 왜냐면 저 혼자 세미나 탔거든요. 저 혼자 세미나 타가지고 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는 빨리 애터미가
저 무대에 서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었거든요. 그 무대에 쓰려면 국장이 돼야지 무대를 쓴다고 하니까 머릿속에 저는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국장 가지? 어떻게 하면 국장 가지?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옆에를 딱 보니까 막 개보도를 그려. 그래서 저는 개보도를 막 그리다가 나중에는 어떤 개보도 그릴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얼마 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여러분 무식이 용가름이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막 내가 궁금 주위 사람 뭐 들려요? 뭐 따져요? 내가 급한데 그래갖고 제가 짜증 그린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상담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담을 거기서 하는구나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얼마 들어요? 여기 팀장 가려면 얼마 들어요? 뭐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최낙견단장님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어요. 땀을 삐지삐지 땀 잘 내시거든요. 땀이 잘 나셨는데 땀이 삐지삐지는데 우리 최진아 사장님 이게 팀장까지 가보시면 아신다고. 요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팀장까지 가보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집에 또 가가지고 신랑이 뭐래? 팀장까지 가보면 안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봐봐 사기꾼이라니까 그냥 양아칠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오기 발동 열받음이 막 생기겠죠. 뭐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희 신랑이 그려 이래갖고 제가 전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장까지. 왜냐면 아무것도 상담한 그런 개념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국장 되지? 난 어떻게 해서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지 무대 쓰지? 요것만 머리에 생각이 드니까 막 주변을 보니까 주변이 막 하는 것만 제가 막 따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판매사, 팀장 막 그림을 그렸더니 제가 딱 깨달음이 한번 딱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옛날 영상에 있는데 정말 조직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임페리얼까지 가려면 1278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름 동안. 그러면 여러분 단순해요. 뭐든지 장사가 잘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서 더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체인점이 생기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네트워크도 다 뭐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건 쓰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근데 이게 저는 이때 네트워크는 처음이었지만 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야 임페리얼 가려면 1278명이 필요한데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있으면 야 망하네. 절대 안 되겠네. 근데 얘는 하면 되네. 야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으니까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서 무조건 되네. 글로벌 원서버? 해외 파트서까지 들어오면 되네. 시간만 가면 되네. 라는 확신이 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직급을 갑자기 보이면서 최낙견 단장님이 그때 당시 본부장인데 제가 본부장이 53명이 필요해요. 국장이 17명. 팀장은 5명. 여러분 팀장까지는 게임이 안 되죠. 배가로 훨씬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본부장님의 존경심이 생긴 거예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노트를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석세스 인사하러 갔던 적 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송양균 총장님이 얘 이거 그림 좀 보시라고. 얘가요 이거 그림을 그렸어요. 막 송양균 총장이 또 잘했던 건 뭐냐면 그 푸시 그 어필을 잘해줘. 최악의 단체 총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진아가 이거 그림을 그렸어. 이게 뭐예요? 내 파트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이거 어필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존경심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됐죠? 저는 지금 국장이 돼 있고 우리 엄마는 본부장님이 돼 있고 최낙균 단장님은 단장님이 되셨고 김영수 단장님도 단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제 같이 함께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단장, 총장, 송영빈 총장님도 국장이었어요. 엄마를 처음 알았을 때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우리가 세미나를 들으면 어때요? 성공자 얘기 들으면 멀리 느껴지잖아요. 왜? 내 이야기 같지가 않거든. 그리고 나의 인맥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되고 우리 엄마도 되고 위에 스폰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얘는 시간 게임인데 그 시간을 내가 빨리 알아들으면 그게 더 단축되는구나. 근데 총단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사람들이 내자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데까지. 근데 저도 그걸 느꼈던 게 근데 여러분 멘토가 있으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한테 막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꾸준히 오래 했다면요. 그 사람한테 반드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꼴, 저 꼴, 별꼴 꼴값이잖아요. 그치만 송영빈 총장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애텀이라는 걸 알아왔고, 송영빈 총장님이 엄마를 그때 사우나 있었을 때, 남자로 보였대잖아요. 여자로 안 보였다고. 그래서 2년간을 계속 오셨어요. 2년간 오셨을 때 최낙균 단장님도 한 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쳐다도 안 봤대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애텀이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대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기억이 났던 게 저는 그냥 엄마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한지도 몰랐을 때였는데, 대충 하고 있었던 건 알았구나. 오포가 센터가 있었는데, 이덕호 총단장이 그때는 아마 총장님이셨을 거예요. 되게 한참 전이죠. 송기선 국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 먼저 그 건물 3층짜리 센터를 확 차렸을 때 그때 막 송영빈 총장님이 그때 당시에 막 플랜카드 막 붙이고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애터맨지도 모르고 엄마가 그냥 와보라 그래서 그냥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덕호 총단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들어볼래?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뭐야 안 해. 그리고 그냥 왔어요. 듣지도 않고 문도 다 닫혀있고 막 이래서 왔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 딸이 하면 잘 된다는 그 잠재적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덕호 총단장님 번호를 줬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상담하고 막 이랬을 때 카톡으로만 했는데 총단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 줘봐 이렇게 했었었는데 총단장님도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께 있지? 이렇게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제가 네트워크 하시는 분을 만났다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총단장님한테 이제 진지하게 정말 그때는 막 자랑하는 거를 막 사진을 보냈다면 유산화를 하시는 분인데 요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막 장문의 메시지 보니까 이게 문자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한 저녁 11시인가 저한테 처음 전화가 왔을 때요. 그때 그러더니 이러다 정들겠어 막 이러면서 막 라면 드시고 계셨나 봐. 코르륵 소리 막 나면서 했는데 근데 왜 네 전화가 나한테 있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왜 저한테 있죠? 모르겠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오포 센터가 처음 나왔을 때 엄마가 총단장님이 그때 강의해주러 오셨었는데 제 번호를 야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장해놔 이러고 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연이죠. 그럼 저는 이덕호 총단장님을 알게 된 거는 7년 전이에요. 왜냐면 총장 때부터 알았었던 거니까. 직접적으로 닿았던 건 아니지만 번호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딱 경험이 되고 다 내공이 쌓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빨리 되고 싶지만 빨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면 어때요? 뿌리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깊어지면 만약에 100명에서 누군가가 적임자가 나왔어. 그치만 이 100번째 이 여자가 잘하다가 또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축 처지면 그 안에 밑뿌리 별로 없죠. 100명밖에. 근데 예를 들어 내 밑에 한 10,000명이 달려있어. 10,000명이 달렸는데 그 10,000명 밑에서 밑뿌리 딱 해갖고 센터까지 나왔어. 그러면 그 위에는 어때요? 뿌리가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막 뜨거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말 밑에 센터가 나온 거는요. 불과 2020년도에 센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소비자들, 그냥 오토 골드 소비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식으로 내 좌우에 센터는 없었거든. 근데 좌측에 하나 나왔고 또 우측에 하나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알아듣고 내가 아는 만큼 성숙되고 조직이 커지더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덕호 총단장님은 네트워크만 30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애텀에서 제일 잘하시고 제일 잘 나가시는 이유가 그 내공이 무슨 다양한 사람을 만나도 다 알잖아요.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게 안 되고 어떻게 해주면 잘 되고 요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말을 안 해도 벌써 이 사람이 왜 만나러 왔고 뭐 이걸 벌써 점쟁이 마냥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뭐가 듣고 싶은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애터미의 고수가 되시려면요. 지금의 이 시기를 즐기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요. 길어봐야 3년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최낙균 단장님이 그때 딱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명단 작성 하잖아요, 여러분.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애텀의 스킬이 뭐냐면, 예를 들어, 자, 이게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잘해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쭉 우리가 밤팽이 밑에는 밤팽이, 막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 만만한 사람 달아. 그러다가 우리가 옴팽이가 나왔어요. 막 잘 팔고, 막 소개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랬을 때, 요 사람을 48시간 후속 관리를 딱 하셔야 돼요. 껌딱지 마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을 찾아가서요. 이 잘할 것 같은 사람의 명단을 빨리 팔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명단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요 밑에서 한 사람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요, 이 열정 있잖아요. 사람이 딱 필 받고 그 열정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1년이에요. 내가 미치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낙견나가 이랬어요. 1년에 만약에 더 미친다? 한 2, 3년 미치면 진짜 미친년 된대요. 그래서 딱 1년, 그 열정 에너지가 막 보일 때 그 1년 안에 그 밑에를 빨리 찾아줘야 요 사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스킬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가수 언니는 해모임을 먹고 갑상선암이 있어서 해모임 먹고 효과를 봐서 막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밑에서 정말 막 명단이 나왔어요.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서 진짜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딱 땡겨야 되는데 그 땡기질 못했어. 경험 부족도 있고 뭔가가 제가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요 사람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찾아 나서는 시간이 또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에덴 팀장님을 만난 거예요. 윤보현 팀장님을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죠. 마사지 샵으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가게를 이사하셨대. 근데 여기 80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넓다. 좋다. 그리고 이 동네 30년 사셨대. 제가 이제 정보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여기를 아주 뿌리를 박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 칠판을 들고 팀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팀장님, 어차피 그때는 그냥 소비자였죠.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부업으로 돈 되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알았어요 막 그러셨는데 정말 제가 그 팀장님이 소개를 이렇게 사람을 붙이기 전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제가 막 가입을 시키면서 원장님 여기는 좌측에 달았고요 우측에 달았고요 막 그러면서 원장님이 관심이 썰개썰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4명의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원장님이 정말 그 사람들 밥까지 사 먹이면서 정말 좀 잘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장원영 권사님이랑 주영숙 권사님이랑 그 2분 더 있었어요. 그 4분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 잘 시키면 잘한대요. 나 아직도 잊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도 찍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고분고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원영 권사님도. 네 이러고 주영숙 권사님도 네 하고 2분은 부정적이셨어. 근데 제가 가입을 딱 시키려는 찰나에 우리 장원영 권사님이 다음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숙 권사님은 어떻게든 가입을 시켰어요. 주영숙 권사님 가입을 딱 시켰는데 이제 다 가고 나서 우리 윤보현 팀장님이 아니 제일 해줘야 되는 우리 장원영 권사님이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그 밑에를 빨리 찾아야 이 사람이 안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영숙 권사님이 원주에 살아 계셨는데 원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요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8시간을 막 헤매가지고 8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했더니 장원영 권사님이 거기다 가입을 딱 이렇게 정보를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원영 권사님이랑 인연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장원영 권사님한테 계속 찾아갔죠. 그랬더니 장원영 권사님 지금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됐잖아요. 우리 윤보현 팀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오른팔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그림은 어디서 나왔다? 스폰서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지만 어떻게든 되게끔 거기를 계속 파고 하다 보면요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또 발생되냐? 우리 장환영 권사님이 여기 있고 우리 주 권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 장 권사님이 주 권사 안 해. 내 위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이래갖고 이제 이걸 아셨잖아요.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너 내 밑으로 와! 이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은 잘 모르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원영 권사님이 후속 관리를 잘 하니까요. 요분이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위에 달렸다고 해도요. 뭔가 비전 제시가 안 들어가 못 알아들으면 그 아무리 인재도요 안 나와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후속 관리를 잘하는 이 장원용 권사님의 밑으로 내려왔더니요. 여기가 갑자기 잘 돼요. 그래서 원주가 막 커졌어. 그래갖고 여기 주권사님 소개로 또 우리 박순애 사장님을 또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소개를 저는 그 노하우를 알았잖아요. 요 사람의 일을 시키려면 빨리 그 사람이 소개한 다음 사람이 관심이 보고 움직여야지 요 사람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요 사람을 막 관리를 했죠. 관리를 했더니 이분이 또 소개를 하니까 막 회모임 매출도 뜨고 막 이러니까 이 주사장님이 어때요?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관심이 생기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시스템에 이제 본인이 일을 하시는 게 있으니까 애터미에 저희 단톡에서 이제 영상을 보더니 필이 오신 거야. 어머 이 기업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원영 권사님이 또 오른팔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 그것도 어떻게 스폰서가 그림을 그리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주로 내려갔잖아요. 왜? 우리 장원영 권사님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좌우에 파트너가 나와야 살거든. 아무리 내가 사람이 좋고 뭐 한다 그래도 환경이 어때요? 돈이 안 되면 하다 지치잖아요.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그 밑에를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하다가 딱 했더니 소개받았더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보현 팀장님이 또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밑에를 또 쭉쭉쭉쭉 찾으다가 우리 도와주겠다는 그 한경희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경희 사모님이 계셨는데 한경희 사모님 정말 솔직히 안 할 줄 알고 우리 팀장님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입을 해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막 소개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한쪽이 또 커졌는데 요 한쪽에 소개를 막 받는데 우리 한계 사모님이 이랬어요. 여기 할 사람이 참 안 나오네요. 쉽지 않네. 고민하고 찾는데 시스템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애터미의 완전한 매니아신 거예요. 그리고 70대 중반이세요. 근데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너무 안타깝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항상 우리 팀장님의 왼팔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의 빨리 왼팔에 한경희 사모님인데 우리 한경희 사모님 밑에 빨리 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또 머릿속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찰나에 밑에 이렇게 세 분 있었는데 한 분이 이옥선 사모님이 여기는 또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절로 또 다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또 절에 다니신 또 우리 이옥선 사모님이 해모임을 먹더니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도 있고 근데 거기서 좀 액티브한 사업자가 좀 나와야 더 탄력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또 우리 또 한씨 우리 한 사장님을 또 통해서 저도 한씨가 신랑인데 또 한씨끼리 또 만나는 거예요. 또 우연찮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머 한씨네 한씨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친해졌죠. 그러다가 여기 남편분이 잘한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팀장님 그러면 여기 남편분을 저를 붙여주셔라. 근데 그 기회를 보는데 그 기회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 팀장님도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만나는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었겠죠. 그래갖고 여기 한 사장님한테 사장님 남편분을 우리를 붙여줘라. 국장님 좀 붙여줘라. 이렇게 했더니 그러게 근데 알겠어요 하고 또 다음에요. 이렇게 자꾸 시간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 마사지 공짜로 받게 해줄 테니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 온지도 몰라요. 그분은 남편분인데 오셨어. 원래 마사지 손님이셨으니까. 오셨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딱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사업 설명을 딱 듣더니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48시간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식사를 또 하러 갔어요. 일주일 뒤에 또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석세스로 제가 땡겼어요. 우리 세미나 갑시다. 석세스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솔직히 장거리 진짜 못하는데 제가 그래 해라 설마 죽겠어? 또 사고 나겠어? 그러고 갔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신대. 근데 거기다 또 대박인 게 운전을 좋아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래갖고
그러면요, 사장님 운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석세스 세미나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 만약에 제가, 나 장거리 못하는데, 그것만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못 갔죠, 석세스 세미나를. 근데, 아이씨, 어떻게 되겠어? 아이,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옥경 팀장님한테, 옥경 팀장님이 또 제 우측이잖아요. 전 제 좌우를 다 관리해요. 옥경 팀장님한테, 가자. 거기 하나 또 있어요, 한 명. 그래서, 같이 가봅시다. 우리 자리 두 사람 딱 있는데, 거기 같이 데려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오, 시간이 딱 나서 가겠대. 그래서 제가, 옥경이 잘 됐다. 옥경이 운전하니까 반반해야지. 뭐요? 제 머릿속에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장거리 운전을 못하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옥경 언니랑 운전 반반 해야지. 그래서 언니 운전 반반 합시다.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알았다고 했는데 어때요? 좋은 생각을 갖고 생생을 꺾었는데 운전 좋아하고 저는 여행처 운전 좋아요. 아유 김성수 사장님 운전하신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나는 차만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안 되는 걸 벌써 딱 막을 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따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지랄 후수습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무가내 지랄을 하면 다른 사업은요 망해요. 진짜. 뭐 자영업 사업 중에 뭐 서비스업이 뭐 이렇게 식당 뭐 이런 걸 진짜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무대뽀식으로 했어. 내 열정 가지고. 그럼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유일하게 자본 중에 어떤 무대뽀로 무식함이 용감이라고. 다른 데는 무식하게 하면 망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건물 이런 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호구가 되잖아요. 쫄딱 망하는데, 애터미는요, 거꾸로, 무식함이 용감인 사람이 진짜 잘해요. 선지랄하고 후수습한 사람. 그런 분들이, 왜? 그러면, 후수습은 누가 하냐? 스폰서들이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후수습은 그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맥을 안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잘 찾아라. 나의 멘토를 잘 땡겨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무식하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다 케어해주는 그 방어를 다 케어해주는 누가 있다? 스폰서가 있다. 그 경험 많은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는 것도 다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뒷수습을 다 해주는 멘토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근데 그런 멘토는 누가 필요해요? 나는 돈이 있어. 난 돈이 있지만 애텀에서 정말 연관성이 자꾸 탄탄하게 가려면 멤버십이 자꾸 늘어나려면 정말 무식하게 막 거절을 받더라도 막 괜찮아 그러면서 막 사람을 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 애텀에서 멘토들은 어떻게 임페리얼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돈은 나도 있어. 돈으로 하려면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돈으로도 해봤잖아요. 애텀이 돈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게 애텀이에요. 돈이 없어도 멤버십만 많이 달면서 그렇게 하면요. 생활비가 어차피 쓰는 생활비가 사업 자금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요, 멤버십만 잘 달면요, 이게 애터미에서는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들도 누구를 찾아요? 돈이 있는 스폰서들은 진짜 무대뽀로 사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해요. 왜? 내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나는 자본이 있고 그 사람은 인맥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윈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스폰서를 확 나의 멘토를 땡길 수 있었던 계기가 미쳐 있었거든. 그땐 내가 아무것도 뭐가 아니라 그 무식함이 용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괜찮네. 에너지 있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총장님은 항상 그랬어요. 권경희 총장님을 항상 칭찬을 하세요. 되게 엄청 무식하게 열정인데 나는 근데 이런 사람 좋아해. 그런 얘기를 제가 은연중에 계속 들었기 때문에 권경희 총장님? 권경희 총장님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거를 제가 막 관찰을 하고 그랬어요. 저랑은 형제 라인이지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국장 엄마 본부장 승급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리더들끼리 이렇게 회의했을 때 그분을 이렇게 자세히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총장님은 이런 카리스마가 있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그걸 제가 딱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그걸 제가 느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나 자신을 파악하고 내가 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난 몸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돈과 자본과 몸으로 같이 뛰어서 할 건지 그런 나의 현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몸으로도 뛰고 저는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더 빨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자영업 사업이기 때문에요. 무자본이라고 난 돈 한 푼도 안 들고 해야지? 한 푼도 안 들고 해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 빅 비즈니스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정말 인재가 있었으면 제대로 후원하면서 키우면 이건 빨리 되겠네. 오케이. 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센터가 나왔네. 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아주 잘 나가잖아요. 저는요. 한 달 놀아도요. 매출 절대 안 떨어져요. 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왜? 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면요 다 나와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없으니까 무한단기가 다 하니까 무조건 나온다. 그럼 난 뭘 잘해? 난 말을 못하겠어. 그럼 말 잘하는 최진아를 붙여야지. 근데 최진아가 시간을 안 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스폰서님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 우리 허동수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장님 전화가 또 왔어. 제가 이제 만나드리겠다 할 때 전화가 따서 국장님 한강식당이에요. 거기 한정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거기 경치도 너무 좋고 국장님 식사하고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제 보리굴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열강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김치 하시네.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총단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막 전화 올 때 막 멀리 있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총단장님 졸업하셨으니까 솔직히 가기 싫죠. 근데 어떤 파트너들은 총단장님 누구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근데 어떤 파트너는 총단장님 여기 낚시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 낚시하러 오게 오세요. 그랬더니 낚시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낚시하면서 장어 막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사업까지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옆에서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저도요. 맨날 스폰서님 밥 사주세요. 이런 사람보다 스폰서님 밥 먹고 오지 마세요. 왜? 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일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런 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단장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파트너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스폰서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밥 사야지. 스폰서가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보세요. 스폰서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런 파트너가 좋을까요? 스폰서님 저 좀 픽업하러 오세요. 이런 파트너가 좋을까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 김수희 팀장님 웃으시는데 네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 스폰서라도 다 엄마 같은 마음이고 다 참고 희생 정신을 하지만 그래도 더 예쁜 자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요. 작은 딸이 더 잘해주니까 막 우리 딸이 왜? 엄마가 내가 애통이 잘 돼야 더니까 저한테 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예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가 생존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막내딸 아프면 안 되는데 어디 눈이 아프면 교통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 걱정이 엄청 더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가 와요. 왜? 파트너 후속 관리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제일 큰 오른팔이잖아요.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면 자꾸 전화 와요. 하루도 몇 번 전화 오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러고 제가 끊을 때도 있어요. 알았어 이러고 끊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스폰서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스폰서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나의 멘토를 찾는데 내가 땡기셔야 돼요. 그걸 거꾸로 역발상을 하셔서 스폰서한테 바라지 말고 내가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허동수 사장님. 어제 제가 만나드렸으니까 또 스피치를 또 안 시킬 수가 없죠. 우리 허동수 사장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우리 단톡에다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잉!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허동수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허동수 사장님. 물건도 한 2번 갖다 줘보고 이러니까는, 애터미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가입을 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사람 달고 하는 게 이렇게 후속으로 밑으로 파트너 가입시키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알아보고, 줌 미팅이나
조금 많이 듣고 좀 알아보고 확실할 때 좀 시작하자고 천천히 뭐 빨리 앞서서 가지 말고 이렇게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뭐 조금 알아듣고 열심히는 하려고 이제 어제도 전화 왔는데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요. 어제는 너무 고마웠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허동수단에 가게 바쁜데도 들어가야 돼. 불구하고. 네네. 네. 여러분, 우리는 줌 미팅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너무 좋죠. 애터미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시대가 이쪽으로 웹 3.0으로 그 거래 방식이 제가 바뀐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도 애터미 어때요? 그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죠. 우리 김순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이 비전을 딱 보더니 네트 경험이 있어. 직급도 이제 리더까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듣더니 그 김영근 팀장님이 에어컨을 이제 일부러 고장도 안 났는데 고장났다 뻥쳐서 박병희 팀장님을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딱 틀어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보더니 술 한 잔 드시면서 이걸 알아듣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본인이 그냥 애터미 가게를 차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애터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김수희 팀장님이 이게 뭔 일이야 막 고민했던 적도 있고 막 싫어했을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김순희 팀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진짜 여기 김영근 팀장님도 다 일하시는데 애터미 빨리 전업하고 싶어요. 그 전업하고 지금 운전하면서도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김영근 팀장님이 원래는 N사를 소개받고 유튜브로 막 찾아보다가요. 홍소연 본부장님 어때요? 애터미 형제 라인이에요. 우리 애터미는 회사가 다 공짜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홍소연 본부장님의 영상을 보고 야, 이 애터미가 더 좋네? 이러더니요.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도 네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까운 근처로 이제 센터에 전화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광주로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아유 여기 라인 좋다고 이러면서 가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희 엄마를 보고 중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맨날 그 얘기 하세요. 조선 여자, 중국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근데도 어때요? 우리 엄마가 무식하게 용감해하고 무대포식으로 막 억지로 가입을 하니까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또 48시간 후속 관리를 잘 해서 막 그 비전 리더들 강의 있는 거를 듣게 하더니 박병일 팀장님을 바로 소개하더니 그 조직이 엄청 커졌어요, 여러분. 보통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사람 모으는 거 잘 못하거든요. 여자들이 막 모으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 팀들은요, 두 분 다 남성분들인데요. 사람을 모았다 하면 기본 30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 정도지. 와, 석세스 이거 코로나 풀려가지고 현장 오라 그러면 이 표 진짜 어떻게 감당하냐. 지금 제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30명을 막 모을 정도면 코로나 풀리면 60명, 100명은 그냥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고난 자기만의 탤런트가 있는데요. 내가 못해도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요. 생생하게 꿈꾸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48시간 후속 관리, 그리고 1년 안에 그 사람이 미쳐 있을 때 그 다음 사람을 빨리 땡기셔야 돼요. 요즘은 저희가 무슨 걱정할까요? 우리 김순희 팀장님의 소실적, 그리고 좌우, 거기 밑에, 누가 있는데, 나는 회장님, 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벌써, 어떻게 알아요? 저희 멘토님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밑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왔는데, 이규숙 사장이, 밑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장원영 거세요. 밑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복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정혜진 사장이, 센터 내는데, 그 밑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기회가 나와요. 왜? 스폰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기회가 어떻게 해요? 확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끈끈해진 스폰서의 신뢰가 쌓기 때문에 우리 준비됐으니까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할까요? 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지니까 최진아 국장이랑 하면 되는구나.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게
그 조직 관리를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제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되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래서 여기 끝나고 어떻게 될까? 사람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스폰서한테 어필을 하셔라. 아시겠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자, 모두 수고